이 두 커플이 같이 캠핑도 다니면서 굉장히 친한 커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바람이 난 겁니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두 덩어리의 소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일 뿐이에요.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해요. 둘이 모텔을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모텔 어딘지도 헷갈릴 정도야. 참 사랑하는 표현이 죄송한데 바람 피운 적이 상당해요.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재산 분할이 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커플이 있어요. 근데 두 커플인데 두 커플은 출발이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남자, 여자예요. 친구인데 정말로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결혼을 하고 이 친구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니까 이 두 커플이 같이 캠핑도 다니면서 굉장히 친한 커플이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 말고 안 친구들 사이,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바람이 난 겁니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해서 또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또 피해를 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 한 덩어리 소송은 그러니까 두 덩어리의 소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산 분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제1화와 다르게 증거는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CCTV도 있고 자백한 걸 녹취한 것도 있고 휴대폰 캡처 내용도 있고 등등 해서 나오고 특히 뭐 그 CCTV뿐만 아니라 그 블랙박스 TV 그러니까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말 괘씸한 영상들. 둘이 모텔을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모텔 어딘지도 헷갈릴 정도야. 그런데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됐냐면 이 가해자 남성이 이제 그 재력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60억 정도를 최근에 받습니다. 증여로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되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분할 대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야, 재산 분할도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네요. 매우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의 재산으로 분할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얼마 동안 살았느냐, 또는 자녀를 얼마나 키웠느냐, 부인도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거니까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산설, 부양설 등등이 있지만 근데 학설은 위자료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책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게 있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성이 있으면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혼소송은 재산관계 소송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가사관계, 인간관계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판사님도 보면 유책성이 강력하다고 보면 재산 분할 비율에 분명히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재산 분할은 무조건 반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이 케이스에 이슈가 됐던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기 얼마 전에 2, 3년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최근에 그 유책 배우자인 남자가 아빠로 부모님으로부터 60억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애초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뭔가 그 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속받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게 1년일지 2년, 10년일지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지난다고 했을 때는 또 부인이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자기 역할을 잘해서 그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재산은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대로 재판에 가게 되면 60억 중 한 푼도 못 받는 부인이,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여차저차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참 사랑하는 표현이 죄송한데 바람 피운 적이 상간녀가 되겠죠. 그 자식을 자기가 키우고 싶다 하니까 그걸 데려오겠다는 그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이유로 조정을 통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을 주는 이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조정실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사인하는 부분이 사인할 때 이렇게 막 떨면서 막 긴장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인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임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임의, 자기 마음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하고 나오는 순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 말고 강제 조정은 그날 사인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판사님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원고 피고한테 서류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2주 동안은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제 조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휘에 따라서는 임의 조정보다 강제 조정이 센 표현이지만 강제 조정은 판사님이 강제로 하는 거고 임의 조정은 당사자가 사인,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 조정이 더 무서워요. 자유로운 의사에서 조정에서 사인하고 나온 순간 더 이상 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인 안 하고 판사님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강제 조정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제 조정으로 하면 판사님이 그날 뭐를 보내주면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은 저희가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유아엔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유책 배우자인 남자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유책 배우자들끼리 커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쪽에서 키우게 되거든요. 이쪽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20억을 받지만 자기를 키우니까 너무 이제 슬프잖아요. 근데 그 양육을 못하는 배우자 쪽에서는 그 애를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교섭을 했을 때 나중에 면접 교섭 매 주말마다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서 엄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면접 교섭에 우리 판결문 조정조서에 의한다면 면접 교섭은 내가 2주에 한 번이고 하루 1박 2일이잖아. 왜 안 될 거야? 너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거야. 불법행위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법원은 유아 인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분명히 딱 양육권은 이쪽에 있고 면접 교섭권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육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애가 이쪽에 안 가고 이쪽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육권자가 이 애를 법을 통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화 사례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재산 분할. 굉장히, 어렵고도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건 상담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화를 정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경우에 이제 두 커플이 있고 바람을 피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따로따로 소송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둘이 피해 남자와 피해 여자가 친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했죠. 물론 엄밀히 소송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쟁점은 재산 분할의 이슈가 됐는데 재산 분할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가 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그 반만 맞을 뿐 나머지 반의 부분은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법적 상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